자, 이번 시간은 8번의 주택관리사 등의 이제 자격 취소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일단 자격 취소는 일단은 8번에 가보시면 지문의 1번. 자,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기역부터 리을까지 그리고 시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입니다. 여기 거기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보면 현재 박스에 가 보면 기역부터 쭉 해서 지금 이제 지역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전체적인 일단 사유를 이렇게 한번 보죠. 이 박스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여기를 필요적 자격 취소. 필요적이라는 건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필요적 취소 사유가 또 임의적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럼 임의적 취소 사유라는 건 여기는 선택지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필요적 사유에 해당 이때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한다는 것은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걸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임의적이라는 것은 일단 필요적 취소가 아니라면 그다음 일단 여기 이제 그럼 일단 사유는 이제 기역부터 리을까지 시옷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시옷에서 여기는 사유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그리고 시옷에서 이 다섯 가지 이제 박스에 들어있는 이 다섯 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럼 이 다섯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일단 이 다섯 가지 빼 나머지는 뭡니까? 임의적 취소 사유에 분류가 돼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사안을 봤더니 중하다면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자격 취소 처분하고요. 그런데 자격 취소의 사유가 좀 경미하다면 자격 취소 대신 뭘 할 수 있다?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자격 정지에 따른 행정 처분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필요적 취소 사유 다섯 가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니은. 공동택 관리 업무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은 의무 관리된 공동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했다 해서 디귿번은 이중 취업하는 게 적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리을은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공동택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에 대해서 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에서 그럼 이 해당 자격정지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아파트에 근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만약 근무했다면 어떻게 했다? 근무한 게 적발이 되면 그때 자격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게 네 번째. 그리고 시옷.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시옷에 따른 이 다섯 가지는 여기는 뭔가요? 반드시 필요적 취소 사유에 걸리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정리할 건 일단 여기서 정리할 건 여러분들이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사유를 구분하는데 다섯 가지를 빼 나머지는 다 뭘로 가면 된가요? 임의적 자격 취소인데 임의적 취소 중에 하나 좀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일단 이 다섯 가지를 뺀 나머지는 다 뭘로 갑니까? 임의적인 사유로 가는데 임의적 자격 취소 사유 중에 임의적 자격 취소 사유 중 하나 확인할게. 자, 그러면 다섯 가지를 빼 나머지 임의적 취소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현재 교재 박스에 들어있는 지문의 비읍을 봅니다. 여기 임의적 사유 중에 비읍번입니다. 자, 비읍번을 갔더니 어떤 사유가 되냐면 주택관리사 등의 업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 등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비읍번은 일단 사유가 필요적인 사유입니까? 임의적인 사유입니까? 라고 발생. 그럼 뭘로 분류시켜야 돼요? 비읍번은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금품 수수 등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이 자격은 취소시켜야 돼가 아니라 비읍은 사유가 임의적인 취소 사유로서 판단해서 중하면 취소할 수 있고 경매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정지 처분할 수 있는 임의적인 사유지 필요적 취소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비읍번 요건 이 비읍은 여기 들어가지 않죠. 안 들어갔다는 무슨 사유 들어갑니까? 임의적 취소로서 선택이 가능한 사안을 판단해서 중하면 취소, 경미하면 정지 처분 내리는 사유라고 해서 부분 하나 정리하십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일단 여기선 여러분이 가장 먼저 5가지를 빼 나머지는 뭘로 갑니까? 임의적인 사유로 가서 그 중에 임의적인 사유 중에 비읍번을 좀 주의하시자. 그렇게 하나 정리를 하시고, 자, 우측으로 가보면 관련 이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주택관리사 등의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행정처분. 이 행정처분에 관한 박스표, 그 별표 규정을 좀 몇 가지 정리할 건데, 지문에. 자, 별표 규정에 가보시면 근데 그 중에 일반 기준대로 해서 행정처분의 기준은 일반 기준입니다. 일반 기준은 지금 가보시면 가나 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냥 가번은 그냥 통과하시고요. 나번도 여기서는 의미를 좀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일단 나번을 가봅니다. 같은 주택관리사 등이 둘 이상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그래서 1번입니다. 가장 무거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자격 취소인 경우는 무슨 처분합니까? 자격 취소 처분이다. 그러니까 위반 행위가 둘인데 하나는 자격 취소, 하나는 자격 정지 행정 처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처분하면 이 처분권자가 자격 취소 처분한다는 겁니다. 그게 1번을 설명하는 거고요. 2번은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자격 정지. 그러니까 두 가지 위반 행위 모두가 다 무슨 처분이다? 자격 정지 행정 처분일 때 이때는 어떻게 처분할 거냐? 그래서 봤더니 가장 중한 처분은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대.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자격 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는 뭐 하더라? 1년으로 한다라고 해서 처분은 1번은 반가로 1번은 하나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라면 자격 취소 처분을 반가로 2번은 두 가지 모두가 다 자격 정지 행정 처분일 때는 반가로 2의 규정에 따라 뭐 하겠다? 이 처분하겠다 해서 나번. 자, 다번으로 갑니다. 자,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밑에 나와 있는 가중사유, 감경사유에서 가중사유 둘, 감경사유 지금 5 나와 있네요. 그래서 둘, 5에 관련 가중, 감경사유를 고려해서 남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 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얼마?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양가로 가중한 자격 정지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가로 닫고 해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 취소인 경우에는 몇 개월 처분인가요? 6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금 다번에 양가로 자격 취소인 경우 양가로 가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조금 보완 설명이 좀 필요한 분이 있다. 이 질문을 조금 풀어서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설명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다번에 세 번째 줄에 자격 취소인 경우 양가로는 제외한다 가로 닫고 해서 6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를 감경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자격 취소는 사유가 자격 취소는 두 가지입니다. 필요적인 사유에 해당해 취소가 되는 5가지가 있고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이 돼서 자격 취소가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유는 필요적 자격 취소가 있고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이 돼서 중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6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 처분으로 감경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 2가지 중에서 지금 보시면 임의적인 사유 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6개월 이상 그러면 자격 필요적은 여기는 반드시라고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가 되고 몇 년이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이 6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 처분을 감경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해 자격 취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밑에 좀 기술이 된 무슨 사유? 감경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 그래서 밑에 가보니까 그와 같은 감경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감경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자격 취소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이상의 처분으로 이때는 6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 처분으로 감경한다는 이야기는 필요적이 아니라 무슨 사유 관련 임의적 자격 취소 관련해서
감경 사유를 고려해서 몇 개월 처분 감경할 수 있다? 6개월. 그리고 지금 여기 네 번째 줄에 양가로 뭐 지금 법 제 몇 호부터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그 양가로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필요적 자격 취소는 제외라고 하나 적어 놓으실까요? 그래서 양가로 네 번째 줄에 지금 길게 한 줄로 자리하고 있는 양가로 그 여백에다가 필요적 자격 취소는 제외한다고 하나 적어는 좀 여러분들 정리하기 쉽죠. 그래서 양가로 되어 있는 그 지문에다가 필요적 자격 취소는 제외. 즉 그러면 필요적 취소 사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은 요거는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적은 선택에도 걸리면 끝나는 거 몇 년 지나야 돼? 3년이. 그래서 필요적 자격 취소는 제외한다라고 네 번째 줄 지금 양가로 지문 자체에다가 그 지문에 제외한다는 이야기 그 밑에 여백에다가 필요적 자격 취소는 제외한다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다번에 그 지문을 정리했고요. 가중 사유 2가지와 감경 사유 가에서부터 만데 여기는 감경 사유 중에 하나 밑에 가시면 감경 사유를 총 5가지를 고려하겠는데 그 중에 마번입니다. 마번 하나 볼까? 마번도 보시면 자격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증보험 가입, 봉제가입, 공탁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마번에 제2호 다목 2호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호에 따른 그 지문을 하나 여기다가 지워버리고 대신 여러분이 그 사유를 설명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이 마번에 관한 것은 이 행정처분에 관한 사유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 어느 한 사유에 해당이 돼서 여기서는 마번은 여러분 앞에다가 하나 그 지문 대신에 뭘 적어 놓으시냐면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로 행정처분하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손해배상 책임액을 몇 배 설정을 했다. 2배 설정했다면 이거를 여기를 감경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억할 것은 모든 사유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사유는 무슨 사유? 중대한 과실로 행정처분하려고 했는데 손해배상 책임액을 몇 배 했다? 2배 이상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이면 5천만 원만 설정하면 되는데 얼마를 설정했다? 1억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중대과실로서 손해배상 이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소장이 몇 배? 2배 이상을 설정했다면 그는 감경사유를 고려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래서 사유 중대과실 플러스 중대한 과실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부분들을 그래서 감경사는 그거 하나만 보완 설명을 해서 마번은 모두가 아니라 그 다수의 사유 중에 중대한 과실 하나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일반 기준 끝났고 그 다음에 개별 기준입니다. 개별 기준. 자 개별 기준 밑에 이제 박스에다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밑에 가보면 2번의 개별 기준입니다. 개별 기준은 지금 쭉 해서 가나 다 요거는 다 모두가 다 필요적 취소 따위 해서 1차가 지금 자격 취소입니다. 자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한 장을 넘겼을 때 여러분이 좀 시간을 여기는 꼭 정리하면 꼭이면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꼭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부터 먼저 가죠. 자 필요적이면 선택에 좀 분명히 이제 자격 취소가 돼야 된다고 그랬고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해 자격의 취소가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격 취소가 아니라 무슨 처분했다? 자격정지 행정처분했어요. 그러면 자격정지 행정처분했다는 건 뭐예요? 그 자격행정은 일정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소 처분이 아니라 대신 무슨 처분했다? 자격정지 행정처분했다. 그러면 여기는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사유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얼마 행정처분할 것인지 2차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3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어느 기간에 따라 행정처분할 건지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중대한 과실 한번 볼까요? 마번의 방가로 2번입니다. 방가로 2번. 자,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해손을 입힌 경우입니다.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그러면 여기서 요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유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할 사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박스에
1번의 고의, 2번의 중대한 과실, 그 다음 4번의 금품수수 관련 부분이 있고요. R번의 밑에 R번 박스에 반가로 1, 반가로 2, 그 다음에 4번의 감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 관련 총 몇 가지겠습니까? 6가지. 그러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의 사연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입니다. 6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6가지 중에 어떤 사유를 주던가 여러분들이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여러분이 이 행정처분에 관한 건 여러분이 여기는 여러분이 준비하실 게 여기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여기다 이제 사유를 주었을 때 여러분이 6가지 중에 어느 사유에 해당한 걸 주어도 여러분들이 1, 2, 3차 행정처분에 관한 것을 객관식으로 지문에 물어도 여러분이 그 사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여기는 주관식으로 물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쓰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중대한 과실로 보자. 그럼 여기만 이 중대한 과실이 이 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중대한 과실의 행정처분 2차 만약 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를 들어 중대한 과실 관련한 부분에 여기 2차를 가로쳤으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요 지문을 주관식으로 쓰세요라고 물었다면 여기 주관식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관리사 등은 객관식의 박스형의 짝짓기 문제라든가 주관식의 특정 6가지 관련해서 주관식으로 쓰는 부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여기는 객관식뿐만 아니라 플러스 주관식 관련 부분에 이 6가지 사유 중에 어떤 사유를 저도 쓰실 게끔 준비를 합니까? 해야 됩니다. 여기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관식으로 쓰실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행정처분,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그걸 이쪽으로 가져와서 2차인데 2차가 보니까 뭐예요? 2차가 자격정지 6개월입니다. 만약 주관식으로 물었다. 만약 지문을 여기 전체를 다 가로쳤으면 쓰실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자격정지 6개월 쓰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주관식을 물었다. 여기만 가로치면 얼마를 쓰셔요? 여기를 주고 여기만 가로치면 얼마를 쓰시면 돼요? 6개월. 그래서 주의하실 게 그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치면 반드시 자격정지 6개월을 쓰시고 만약 자격정지를 주고 뒤에 요 기한만 가로치면 6개월을 쓰시는 것 같아서 이전에 물었던 거 전체적으로 다 가로쳤어요. 앞에부터 뒤에까지 쳐서 자격정지 몇 개월을 물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출제는 전체를 다 쓰는 걸 물어봤지만 그러나 혹시나 전체가 일부 여기만 가로쳤으면 얼마를 써요? 답안지에다가 6개월만. 그러나 전체를 가로치면 뭘 쓰죠? 답안지에다가 자격정 6개월 쓰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이 형태는 6가지 중 어떤 사유를 가져다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금 여기는 준비한다라고 기본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일단은 8번 관련 주택관리상 관련 자격 취소 관련 부분 하나 정리하고 자 9번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으로 갑니다. 교육으로 가보죠. 교육으로 갑니다. 자 교육은 지금 이제 가보시면 교육은 자 9번 교육을 좀 지워보고 갈까요? 자, 지금 지문의 9번에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제 10번 이전까지 해서 1번부터 해서 지금 문항 4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일단은 여러분이 정리는 동그라미 1번이요. 주택관리업자 등이라고 이제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와, 여기 이제 주택관리업자 등은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이 두 가지를 포함한 개념의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표현했어요. 복잡한 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설명했던 저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등이라는 이야기는 누가 포함되죠? 여기 등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포함이 돼서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 교육에 관한 걸 설명하겠다는 이야기가 돼 부분들을 그래서 일단 질문 1번에 가보니까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교육에 공동체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유일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밑줄을 하나 끌 거는 1번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다음에 나와 있는 배치받은 하나 밑줄 긋습니다. 배치받은 하나 밑줄 긋고요. 자, 그 다음 쭉 이어가 보죠. 세 번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또 하나 밑줄 배치받으려는 밑줄. 자 이제 그러면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관한 교육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밑줄을 껐던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러면 그 중에 여기는 대상자가 주택관리업자고 관리사무소장인데 여기서 이제 교육의 대상자 중에 먼저 보실 것은 관리사무소장 쪽을 조금 주의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자 관리사무소장 관련한 부분을 잠깐 볼까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밑줄을 껐던 두 개의 지문의 의미만 일단은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지문 하나 밑줄 껐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해서 요거 하나 밑줄 껐어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무슨 말이냐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갖고 현직 관리사무 근무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치받으는. 그런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것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갖고는 있지만 현직 소장으로 근무한다 안 한다? 근무는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의미를 구분해서 이제 보면 정리한다. 그러면 일단 1번 지문은 잠깐 보류하고 일단 읽어봤으니까 잠깐 다시 한번 올 거니까 놔두시고 이제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장으로 배치받았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안 받아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소장으로 배치받았으면 어느 기간 이내 교육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에 관한 건 이제 보시면 자 시기를 관해서 111페이지 위에 박스 상단의 맨 1번에 가보면 자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에 등록을 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교육을 받습니까?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번, 2번. 자 그러면 이제 관리사무소장은 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교육받습니까? 3개월 이내. 양가로 단서 있죠. 주택관리사로서 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언제로부터? 그 자격 취득부터 몇 개월에 교육받습니까? 3개월에 교육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게 이제 보시면 일단 그러면 이 배치받은 경우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고 배치받으려는 것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받은이란 것은 배치로부터 몇 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줘야 돼요?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양가로 요 단서에 따라서 보이던 자가 사자격 취득했던 문제로부터 자격 취득일부터 3개월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제 중요한 건 배치받았으면 몇 개월의 교육을 받습니까? 3개월의 교육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부분 하나. 자, 그러면 3개월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네, 그렇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로 와보죠. 그럼 배치받은을 정리했으면 배치받으려는 것은 아직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자격은 갖고 있는데 근무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배치로부터 몇 개월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아직 배치되기 전에 이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배치받으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배치되기 전에 교육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싫어요. 그냥 나중에 받을래라고 해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안 돼. 그러나 배치가 됐다라면 그로부터 3개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이나 법에 꼭 받아야 되지만 배치 받으려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받아도 받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배치되기 전에 교육을 받았어요? 네. 자 그러면 배치되기 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요 지문을 보시고 다시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로 갑니다. 세 번째 줄.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 받을 수 있고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요 지금 동그라미 여기 본인이 필요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았어요. 자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는 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배치 받으려는 자가 본인이 선택해서 배치되기 전에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배치되기 전에 교육을 받고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럼 이제
배치되기 전에 사전 뭐 교육을 필요하게 받았고 후에 뭐 일정 기간으로 배치됐다면 배치로부터 3개월 이내 이 교육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요. 왜? 이때는 뭘로 그걸 대체한다는 겁니까? 요 배치되기 전에 받은 교육을 뭘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배치돼서 받을 3개월 이내 교육을 뭘로 대체한다? 배치되기 전에 받은 이 교육으로 뭐 하겠다?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배치돼서 3개월 받아주면 돼. 그래서 이때는 배치되기 전에 본인이 필요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그 후에 소장으로 배치됐다면 3개월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뭘로 대신하겠다? 배치되기 전에 받은 이 교육으로 뭐 하겠다?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를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우측으로 옵니다. 다시 이제 박스로 들어와서 2번 우측 111페이지 2번하고 3번은 그냥 한번 읽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박스를 벗어납니다. 교재가 좀 순서가 좀 이게 일렬로 너무 좀 설명이 좀 편하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할 건데 순서가 좀 뒤바뀌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뭐 순서별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건데 일단은 뭐 차치하고 자 이제 그러면 관리사무소장 관련 여러분 교육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기한을 보시는데 먼저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 요걸 정리했었고요. 자 박스를 벗어나서 일단은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에 가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 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관리기구 직원 또는 주택관리 임직원으로 종사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를 이수하여 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사선 하나 꺼놓으십시오.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지금 혹시 배치 받으려는 여기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여기는 별개고 2번은 지금 무슨 내용을 여러분이 설명하고자 하냐면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했지만 휴먼 자격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혀 이 관리와하고 전혀 관계없는 뭐 다른 직종에 근무했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영업을 했거나 다른 직종에 뭐 업무를 했던 사람이 자영업을 정리하고 그 해당 직종을 정리하고 다시 어디를 공동택 관리 업무 쪽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이 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자가 배치 예정일 직전에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와 같은 경력이 없어요. 근데 그 이번에 나열된 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교육을 이수해야 이 배치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만 소장으로 뭐 할 수 있다? 배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배치되기 전에 5년 이내 그와 같은 경력이 없다라면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소장으로 뭐 할 수 있다? 배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배치되기 전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소장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고 소장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으로 배치가 됐으면 배치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죠. 뭘로 대신하는 겁니까? 배치되건 이수한 이 교육으로서 뭘 대신하는 겁니까? 3개월 이내 받을 교육을 이걸로 대신하기 때문에 따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이어지는 그 다음 질문 볼까요? 방금 사선 껐던 그 부분 다음 이 경우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를 이수하고 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 소장의 교육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수하고 배치가 됐다면 배치로부터 몇 개월의 교육 받아야 돼요? 3개월 이내 교육을 받는데 이거는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뭘로 대신한다? 이걸로 뭐 하겠다? 교육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정리했었고요. 자, 밑에 가시면 3번으로 갑니다. 3번. 자, 3번은 지금 3번에 관한 것은 이제 동그라미 문항 3번입니다. 3번. 교재 문항 번호 이제 그대로 한번 가보죠. 3번은 지금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적인 주택관리사 등은 그래서 근무적인 주택관리사 등은 지금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치받아 근무적인 주택관리사 등은 교육을 받은 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교육이란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한 교육이란 건 임의대로 번호 한번 지금 체크해 볼게요. 근데 교재는 그렇게 정리 안 해놨기 때문에 교육은 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적인 소장은 교육을 받은 후 그 말한 교육이란 것은 배치로부터 몇 개월의 교육 받아줘야 돼요?
3개월 이내 교육을 이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두 번째 예정일부터 5년이나 관련 경력.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한 교육이라는 것은 방과로 1 교육 또는 방과로 2, 1 또는 2의 교육을 받고 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이죠. 그러면 1 또는 2의 교육을 받고 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이제 몇 년마다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줘야 돼요? 3년마다. 여기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1 또는 2 중에 어느 하나의 교육을 받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몇 년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최초로 배치가 돼서 예를 들어서 나는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계속 다른 직종을 근무하지 않고 뭐 하겠더라. 주택관리사들은 관리사무소 계속 근무하겠다면 얼마의 줄에 계속 받아줄 교육을 계속 몇 년 주기마다 3년마다 교육을 계속 받아주라는 이야기예요. 몇 년마다 3년마다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설명하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교육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봤던 3개월 이내, 5년 이내, 그리고 여기서 번호 문항 하나 매긴다면 여기 세 번째에서 1, 2, 3에 따른 세 가지 교육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해서 교육은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정리했고 4번은 그냥 참조합니다. 4번은 참조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여기는 교육 관련해서 여러분이 교육 관련해서 여기 이제 그러면 교육은 총 세 가지였어요. 지금 보신 대로 방과로 1번, 여기 방과로 2번, 그리고 방과로 3번. 요 3년마다 그래서 방과로 1, 2, 3번에 관한 이 세 가지 교육인데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교육이든 간에 교육기간은 며칠로 합니까? 3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할게. 박스에 들어가 보시면 그 동그라미 2번 박스 위에 들어가 보면 4번에 교육기간은 며칠로 합니까? 3일로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3일로 한다는 이야기가 박스 내용의 교육만 3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3일이라는 것은 어느 교육 모두가 해당이 됩니까? 지금 여기 이미대로 번호를 매긴 3개월 이내, 5년 이내, 3년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교육이든 간에 교육기간을 며칠로 한다는 겁니까? 3일로 한다는 거지. 그 박스 내용에 있는 교육만 3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개월 이내, 5년 이내, 3년마다 세 가지 중에 어느 교육이든 간에 교육기간을 며칠로 합니까? 3일로 한다고 정리하셔야 될 부분들은 교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지금 보시면, 자, 5번은 또 하나, 5번은 뭐죠? 자, 여기는 이 교육,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입니다. 일단 교육은 가장 첫 출발이 이 교육의 실시권자가 누가 실시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의 실시권자입니다. 실시권자. 그럼 일단 교육에 관한 실시권자는 법에서 이 공동주택관리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가 되는 교육이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실시권자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 교육은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하는 실시권자를 선택하세요 하면 누굴 선택해야 돼요?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가 되는 건데 근데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도에서 이 이걸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교육 수탁기관. 직접 하는 게 이거를 교육 수탁기관입니다. 이걸 교육 수탁기관을 정해서 이 수탁기관의 교육을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는 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교육 수탁기관의 교육을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줬습니다. 자, 위탁을 주었고요. 현재 박스에 4번하고 5번 교육 공고와 교육 계획 및 교육 결과 보고는 장기수행 계획 조정 교육의 내용과 같다로만 정리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데 이건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이제 시도지사는 수탁기관의 교육을 수탁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수탁기관이 교육 대상자에게 공고하거나 알리는 통보기한, 교육받으러 오세요라고 통보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전부 같다라고 표현해 버렸는데 이 수탁기관이 해야 될 절차상의 요건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을 받을 대상자에게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알리는 게 있는데 통보는 교육 실시 몇 일 전까지 알리게 됐냐면
10일 전입니다. 10일 전까지 교육 받으러 오세요라고 알려주게 되고 통보기한은 며칠? 10일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분 하나.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교육 이행상이 하나 더, 이행상이라고 그래서 이행상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신 대로 여기 시도지사가 이 수탁계는 교육을 위탁을 줬으니까 이 수탁계 이행상이라는 것은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고 교육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상은 교육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요 절차상에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교육계획서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승인을 받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11월 30일까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매년 11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대로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럼 승인대로 교육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교육이 끝났으면 교육 결과 보고서. 그래서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해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보고. 자, 이행상은 두 가지. 교육계획서를 작성해 승인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해 시도지사 보고하는데 언제? 교육 종료 몇 개월이나 이거를 보고하게 되면 교육 종료 이거를 1개월 이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문이 나왔으면 굳이 여러분이 한번 이제 없으니까 여러분이 여백에다가 여러분 어차피 이제 판설하면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어차피 여러분이 주관식 40문제 중 16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주관식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죠. 일단 없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통보기한은 교육 실시 몇 일 전까지 알려주게 되어 있다. 10일 전에. 이행상은 두 가지예요. 교육계획 작성 승인은 언제까지 하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서를 작성 승인을 받고요. 승인대로 교육이 진행을 했다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는 교육 종료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그래서 여기는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10일 전, 11월 30일, 1개월 이내. 숫자 세 가지. 여기서 지금 현재 교재에서 요 내용을 여기다 수록을 해놨으면 조금은 좋았을 텐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 지금 10일 전 11월 30일 1개월이란 요 규정은 지금 무슨 교육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따로 정리하고 있지 않지만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교육이다 그래서 요 수탁에 관한 이 교육 규정 무슨 교육에 관한 것도 그래서 보면 여기는 장기 수선 계획 명칭을 정확히 한다면 검토 전에 조정 교육이라고 명칭을 더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할 때 이 동일하게 10일 전부터 11월 30일 1개월 적용되냐면 장기 수선 계획의 검토 전에 조정 교육을 할 때도 그럼 이 교육도 누가 실시권자가 된다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이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가 된다는 게 여기서 정리해버리죠. 주택관리업자와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교육은 실시권자가 누가 돼요? 시도지사인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수탁기관 수탁을 주는 거고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계획의 이 장기수선 계획의 검토 전에 조정 교육도 실시권자가 누가 됩니까? 시도지사. 이 교육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도 마찬가지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수탁기관을 정해 수탁을 주면 그 수탁기관 이행 절차는 하나, 둘, 셋의 절차를 통해서 이 조정교육 관련 검토 전에 조정교육 관련한 것도 교육 관련 이행사항은 하나, 둘, 세 개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하고 장기수선 계획의 검토 전에 조정교육을 실시권자가 누가이다? 시도지사. 그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 합니까? 수탁기관에 수탁을 주면 알리는 통보기한 이행사항은 두 가지 기관 모두 공의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알려주고 수탁기관 이행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 정리를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같이 묶어서 정리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면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이 이 부분까지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시기 이번 시간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0번
예,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